여러분, 오늘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사과 한 조각 드셨나요? 아니면 신선한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그 사과 한 조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심지어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사과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는 의사도 멀리한다는 그 건강한 과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장 환자들의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사과가 나오는 걸까요? 제가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 심지어 50대까지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그 사과가 60세 이후에는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과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발목이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사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건강 정보는 그저 사과가 좋다, 과일을 많이 먹어라만 반복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치명적인 경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이 시간에 사과를 먹으면 신장이 밤새 고문당합니다. 셋째, 사과의 이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또한 여러분께 신장을 살리는 정확한 사과 먹는 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본 방법입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부종이 사라지고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투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었던 그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사과와 신장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변을 만드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 하는 일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아니, 정수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중요한 생명의 필터입니다. 하루에 우리 몸의 혈액은 신장을 통과하면서 약 180리터가 여과됩니다. 180리터입니다. 이것은 큰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신장은 이 엄청난 양의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신장이 없으면 우리는 단 며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신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신장은 완벽한 하얀 종이와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새 것이고 모든 필터 구멍이 정확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라고 한다면 이 신장은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단 하루도, 단 1분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커피 머신의 필터도 한 달에 한 번은 갈아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도 6개월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라는 필터는 6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은 모든 음식의 독소, 마신 모든 물의 불순물, 호흡한 모든 공기의 오염물질, 심지어 스트레스로 생긴 노폐물까지 모두 이 신장을 통과했습니다. 60년 된 필터가 어떤 상태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필터 구멍은 막히거나 찢어지거나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필터 표면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과 찌꺼기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여러분 신장의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0대의 건강한 사람은 분당 약 120ml의 여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ml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면 이 수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이제 젊었을 때에 50% 효율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 50% 손상되면 몸이 노랗게 변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아픕니다.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이 50%, 60% 망가져도 혈액검사상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발목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40% 이상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신장이 거의 70% 이상 망가진 후입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신장 환자들 중에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일 운동을 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냐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러냐고 말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아침마다 사과 주스나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하루에 사과를 2~3개씩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이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30대의 젊은 신장은 사과 3개를 먹어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과 능력이 충분하고 예비 기능도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의 신장은 다릅니다. 반 개의 사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 사과는 신장에게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혈액과 당분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과당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설탕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설탕물을 필터로 거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을 거를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필터가 빨리 막히지 않겠습니까? 신장의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 다발입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끈적끈적한 설탕물 같은 혈액을 걸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부위는 염증이 생기고 굳어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경화된 사구체는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의 대사 과정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마치 유리 파편과 같습니다. 이 유리 파편 같은 요산 결정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긁고 지나갑니다. 상처를 냅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부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하는 한 환자분은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었습니다. 유기농 식품만 드시고 매일 조깅을 하시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60이 세가 되시던 해에 갑자기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나왔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최근에 식습관에서 변화가 있었냐고요? 그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었냐고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작년부터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갈아 마셨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사과로 직접 갈아서 첨가물 없이 마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사과 주스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더라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부종은 사라졌습니다. 소변의 거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단백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마신 사과 주스가 자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매일 자신의 신장을 스스로 파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치명적인 경고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를 준비하시거나 이 부분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경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설탕물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사과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과에 당근, 샐러리, 시금치까지 함께 넣어서 소위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 마십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추천한다고 유명한 의사가 좋다고 했다며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과를 갈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먹을 때는 씹는 과정에서 침과 섞이고 식도를 거쳐 위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위에서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사과를 더 분해합니다. 그 다음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갈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믹서기의 날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사과의 세포벽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섬유질은 잘게 부서지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남는 것은 과당이 농축된 액체뿐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10g의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보통 사과 2~3개가 들어갑니다. 즉, 한 번에 20에서 30g의 과당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과당 덩어리가 빈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의 방해 없이 과당은 소장에서 즉시 흡수됩니다. 10분에서 15분 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인슐린이 급히 달려와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높은 혈당은 이미 신장의 사구체를 공격했습니다. 사구체의 미세 혈관들은 높은 당분 농도 때문에 삼투압이 변합니다.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는 화학 무기와 같습니다. 신장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찢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당이 간으로 몰려들면 간은 이것을 지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요산은 결정을 만들어 신장 조직에 쌓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신장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6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매일 아침 사과,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사과 2개와 당근 1개를 갈아서 공복에 마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였습니다.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단백뇨가 나왔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55로 나왔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55면 이미 만성 신부전 3기 초기입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고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과 주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아침마다 주스를 마셨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1년 후 사구체 여과율은 45로 떨어졌습니다. 3기에서 4기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사과 주스를 끊으세요. 만약 사과를 드시고 싶으면 갈지 말고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그것도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세요.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건강을 위해 마신 주스가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주스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3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고 소변의 거품도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 전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과 주스는 신장에게 설탕물이나
콜라와 비슷한 부담을 줍니다. 자연의 과당이든 액상 과당이든 신장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많이 마시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콜라는 하루에 한 캔만 마시지만 사과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사과 주스를 끊으십시오. 만약 꼭 과일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갈지 말고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것만으로도 섬유질이 살아있고 당분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사과를 저녁에 먹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거나 자기 전에 사과를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점심에 먹는 사과는 은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봤지만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의 미신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저녁 시간, 특히 해가 지고 난 후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소화기관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밤은 소화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재생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낮에는 이 펙틴이 장을 청소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화 활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펙틴은 장에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장내 세균이 펙틴을 분해하면서 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가스가 배에 차면서 복부 팽만감이 생깁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 횡격막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횡격막이 올라가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습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압 리듬이 깨집니다. 정상적으로 혈압은 밤에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디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밤에 내려가야 혈관도 쉬고 심장도 쉬고 신장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론디핑 또는 역디핑이라고 합니다.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이 몇 배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사구체는 24시간 내내 혈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혈압이 높아도 밤에 내려가면 사구체가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는 쉴 틈이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고압에 시달립니다. 사구체의 미세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신장 경화증의 시작입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과당의 대사 시간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 과정이 포도당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녁에 과당을 섭취하면 간은 밤새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로하는 간은 지방을 축적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다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음주를 하지 않으셨고
흡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과를 좋아하셔서 저녁마다 사과 한 개를 깎아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서부터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주 뒤척이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점점 피곤이 쌓이고 얼굴이 부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야간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낮 혈압은 정상인데 밤 혈압이 거의 낮 수준이었습니다. 디핑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장 검사에서는 미세 알부민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야간 혈압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드시냐고요? 그분은 저녁 식사 후 매일 사과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당장 중단하세요. 저녁 이후에는 어떤 과일도 먹지 마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이 뭐가 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주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가 편해지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을 다시 재봤더니 야간 혈압이 15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미세 알부민뇨 검사를 다시 했는데 수치가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녁 사과의 위험입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소화하고 대사하는 시간이고 밤은 휴식하고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면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신장처럼 민감한 장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자기 전 2~3시간 이내에는 절대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만약 입이 심심하시다면 물을 드시거나 양치질을 하십시오. 양치질만 해도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3번째는 사과 껍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건강 프로그램마다 사과 껍질에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실제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과가 유기농으로 재배되었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왁스 코팅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사과는 대부분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됩니다. 벌레가 먹지 않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예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립니다. 수확한 후에는 오래 보관하고 윤기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왁스를 바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과 껍질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먹어도 괜찮은 수준의 농약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소량의 독소는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고 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간 효소의 활성도 떨어집니다. 20대의 간이 100개의 독소를 처리할 수 있다면 60대의 간은 50개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50개는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은 2차 방어선입니다. 간이 처리하지 못한 독소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도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사구체의 수가 줄어들고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에서 넘어온 독소를 전부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신장 조직에 쌓입니다. 쌓인 독소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신장 조직이 섬유화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용성 농약입니다.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 농약들입니다. 이런 농약들은 체내에서 잘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독성이 나타납니다. 간 손상, 신장 손상, 신경 손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평생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70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유기농 식품을 드시고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과도 매일 드셨는데 영양소를 버리기 싫어서 항상 껍질째 드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가 일반 사과였다는 것입니다. 유기농이 비싸서 일반 사과를 사서 물에 씻어서 드셨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드신 후 70세가 되셨을 때 갑자기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피부과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문진을 했더니 껍질째 사과를 매일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과 껍질에 묻은 농약과 왁스가 10년 동안 조금씩 쌓여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니요. 제가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 껍질을 벗기고 드시라고요. 아니면 확실한 유기농 사과를 구하시거나요. 그분은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피부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금속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모든 과일이 유기농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과가 농약 없이 재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사과 껍질의 영양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간과 신장이 약해졌다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껍질의 영양소보다 껍질의 독소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케르세틴을 조금 덜 먹는 것보다 농약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실한 유기농 사과가 아니라면 껍질을 벗기십시오. 영양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양소는 다른 음식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금의 영양소를 위해서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3가지 치명적인 경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사과를 갈아 마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일반 사과는 껍질을 벗기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사과로 인한 신장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독이 아닙니다. 사과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보호하고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과를 쪄서 먹는 것입니다. 사과를 계피와 함께 찌고 호두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한의학과 현대 영양학이 만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왜 찌는 것일까요? 사과를 가열하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사과의 차가운 성질이 줄어듭니다. 한의학에서 사과는 찬 성질의 과일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위와 신장을 차갑게 합니다. 특히 노인의 몸은 양기가 부족해서 찬 것에 약합니다. 하지만 지면 따뜻한 성질로 바뀝니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둘째, 펙틴의 구조가 변합니다. 생사과의 펙틴은 단단합니다. 소화하기 어렵고 장에서 발효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열하면 펙틴이 부드러워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발효도 덜 됩니다. 오히려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셋째, 과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익힌 사과는 생사과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럼 왜 계피를 더하는 것일까요? 계피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신장에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신남알데히드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호두는 왜 더하는 것일까요? 한의학에서 호두는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호두의 모양 자체가 신장과 닮았다고 해서 이신보신, 즉 모양으로 모양을 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준비합니다. 일반 사과라면 껍질을 벗깁니다. 유기농이 확실하다면 껍질째 사용해도 됩니다. 사과를 8조각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합니다. 찜기에 사과를 담고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뿌립니다. 계피 스틱이 있다면 1개를 올려도 좋습니다. 물을 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찝니다. 사과가 부드러워지면 완성입니다. 그릇에 담고 호두를 두세 알 부숴서 얹습니다. 이것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십시오.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입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찐 사과를 먹으면 부담 없이 소화됩니다. 과당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반 개로 시작하십시오.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십시오. 부종이 없고 소변이 맑다면 1개까지 늘려도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권했을 때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한 63세 남성 환자분은 만성 신부전 2기로 변비와 부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찐 사과 요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에 사과 반 개를 계피와 함께 쪄서 드셨습니다. 2주일 후 변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 검사를 했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5 정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 좋아졌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찐 사과를 드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67세 여성 환자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경계선상이었습니다. 이분은 과일을 좋아하셔서 끊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과일 대신 찐 사과로 바꾸라고요. 처음에는 맛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더니 의외로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계피 향이 좋고 호두가 고소해서 디저트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의 당화혈색소가 7.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미세 알부민이 감소했습니다. 신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사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갈아서 마시니까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먹으니까 문제였습니다. 껍질에 농약이 문제였습니다. 이것들을 고치면 사과는 다시 좋은 음식이 됩니다. 오히려 신장을 돕는 음식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3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단 3일만 제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첫째 날은 정리의 날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사과 주스를 버리십시오.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일반 사과가 있다면 껍질을 벗길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날은 실천의 날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찌십시오. 계피와 호두를 더하십시오. 식사 후에 천천히 드십시오. 하루 동안 몸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저녁에는 과일 대신 물을 드십시오. 셋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줄었는지 보십시오. 배가 편한지 느껴보십시오. 단 3일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사과를 먹어도 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찐 사과는 생사과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계피가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하지만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사과 4분의 1개로 시작하십시오. 혈당을 재면서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찜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사과를 자르고 물을 조금 뿌리고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놓고 3분 정도 돌립니다. 확인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1분씩 더 돌립니다. 찜기만큼 좋지는 않지만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계피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빼고 해도 됩니다. 대신 생강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생강도 따뜻한 성질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는 그냥 사과만 쪄서 드셔도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과일입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서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병을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신장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진작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사과 한 조각에서 시작해서 신장의 비밀까지 파헤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끄자마자 바로 시작하십시오. 냉장고를 열어서 사과 주스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미련이 남더라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주스가 아니라 신장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더 가벼울 것입니다. 잠을 더 잘 잘 것입니다. 소변이 더 맑아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과를 쪄서 드십시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이면 됩니다. 아침 준비하는 동안 찜기에 사과를 넣어두면 됩니다. 이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 보내주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보내주십시오. 친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콘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60년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건강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때입니다. 사과 한 조각을 올바르게 먹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장을 지킬 차례입니다. 사과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서 병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작은 올바른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내일도 실천하십시오. 매일 실천하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사과를 올바르게 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가 밝아집니다. 사회가 밝아지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안하거나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신장도 이미 나쁜 것은 아닐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요과율, 단백뇨 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어떻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십시오.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십시오.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디에 사시는지, 어떤 건강 고민이 있으신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냉장고로 가서 사과 주스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단을 다시 짜십시오. 내일 아침 사과를 찔 준비를 하십시오. 이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